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뭐 기본적으로는 주가의 악재입니다. 펀더멘털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 이제 8만 원 정도 수준이면 올해 기준 삼성전자의 퍼가 한 13배, 14배 정도인데, 네, 오늘은 연세대 국제학대학교 이남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그 시장이 참 변동성이 많아서 네. 많은 투자자들이 되게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가운데서 보면은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 볼 때는 왜 이 정도 가지고 이런 예. 모습을 보일까? 왜 이렇게 힘들어 할까? 네네. 정말 좀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경험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주식시장의 특징, 이거는 뭐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추천하는 걸 보면 buy, hold, sell이라는 이제 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hold를 많이 쓰는데 실제 주가는 횡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전에 이제 리서치를 한 게 있는데 개별 종목을 보면 90% 이상이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많이 빠져서 상승 또는 이제 하락이 이제 일반적인 경우죠. 그래서 시장 전체로는 지금은 약간 뭐 혼조세 이제 비슷한 모습을 국내 이제 미국에서 보이는데 개별 주가들은 상당히 그 다양한 그 모습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싱가포르에서도 또 헤지펀드를 운영하셨었고 하니까 이게 한국 투자자들만의 어떤 특징인가요? 아니면은 외국 투자자들도 이렇게 뭐 10% 마이너스 10% 나고 뭐 이러저러한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되게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막 어떤 이런 그 격한 모습을 좀 보이나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약간 좀 이제 빨리빨리 이제 급한 마음이 저희 나라 이제 장점이기도 하지만 금융시장을 임할 때는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이후에 시장에 참여한 그 투자가들이 워낙 많죠. 국내뿐만 아니라 그렇죠. 뭐 미국 여러 각국에 아까 말씀하신 싱가포르 포함해서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투자가들은 상승장만 지난 1년 넘게 이제 봐왔기 때문에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계속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그래서 이 자산이라는 것은 무조건 오르는 것이 아닌가. 근데 실제 주가는 어떤 때는 베어마켓에 진입을 하면 2, 3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해에 4, 50%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금년 내년에 그럴 거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을 하지 않지만 뭐 이런 정도 그 주가 변동성 내지 뭐 약간의 하락 정도는 저희가 익숙해져야 되고 이럴 땐 또 좋은 종목은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맷집도 키우고 이럴 때 좀 더 펀더멘털을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좋은 종목은 좀 더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이제 그런 것도 좋은 전략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미국도 일시적으로 흔들렸고요. 뭐 지금 다시 자리를 잡는 것 같긴 한데 한국은 뭐 더 크게 공포에 빠졌었죠. 그래서 이제 장이만 빠지고.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볼 때는 불안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팔아 제낄까? 정말 무섭게 팔잖아요. 코로나 이후보다 더 많이 팔고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폭락으로 가는 징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계속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네. 이 인플레이션 이 최근의 그 상황 이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뭐 기본적으로는 주가의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금리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가에는 악재지만 꼭 그렇게도 볼 수 없는 게 인플레이션이 좋은 인플레이션이 있고 나쁜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good inflation, bad inflation인데 지금 이제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 특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제 얼마 전 그런 얘기를 했죠. 경기가 과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다. 그걸 확정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어떠한 그 원론을 얘기한 것인데 이제 경기가 과열이 돼서 너무 급격하게 통화 긴축을 하게 되면 아주 경기나 금융시장이 이제 얼어붙는데 그런 약간 조금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지금 이제 투자가들은 걱정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bad inflation의 경우죠. 인플레이션이 특히 한 4, 5% 정도 이제 연 기준 상승을 하면. 근데 good inflation이라는 것은 경제, 실물 경제나 금융시장에 좋습니다. 한 2% 정도 수준. 그래서 경기가 선순환이 되고 소비가 진작이 되고 투자가 진작이 되고 그다음에 기업들은 그 프라이싱 파워가 생겨서 이제 제품 가격, 서비스 가격을 좀 더 꾸준히 지속적으로 옮겨서 기업 이익이 두 자릿수 가까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선순환이 되는 거를 이제 good inflation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국면에는 bad inflation은 일시적인 그런 국면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한 2, 3% 정도로 꾸준히 올라가는 오히려 이제 그런 그 시나리오를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원했죠. 왜냐하면 디플레 우려를 전 세계적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good inflation으로 저희가 간다면 기업 이익이 상당히 양호하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증시의 우려는 좀 기우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나중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요번에 나온 게 일시적으로 4월인가요? 그게 네. 4%가 넘었다. 4.2%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란 거잖아요. 네. 원래 예상치보다 뭐 1% 이상 높아지니까 뭐 연준에서는 이건 일시적이다, 뭐 문제 없다 얘기하는데, 근데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연준을 못 믿는 것 같아요. 시중에서 시장에서 왜 그 격언 중에도 연준에 맞서지 마라라는 말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연준의 말을 100% 못 믿는 어떤 뭔가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떤 게 현명한 걸까요? 적당히 연준의 말을 의심하는 게 현재 시점에서 맞는 건가요? 아니면 연준은 오라 이게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네. 그동안은 경제학자들이 연준 의장을 맡아왔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재무부 장관으로 승진을 연준 의장을 하다가 일시적인 공백은 있었지만 재무 장관으로 이제 선임이 된 옐렌도 이제 그런 사람이고, 근데 지금 파웰이라는 사람은 원래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이분의 개인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 출신이고 그래요? 월가에서 뱅커랑 사모펀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인들이 워싱턴 정가에도 많죠.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의 양쪽의 서포트를 받고 교감을 잘 하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고집을 피워서 시장을 망가뜨리는 그런 국면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컨센서스를 이끌어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준을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연준을 못 믿는 것처럼 이제 시장이 많이 최근에 행동을 보인 거는 너무 주가가 지난 1년 사이에 급등을 해서 약간 이익 실현을 하고 싶은 어떤 핑계가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통화정책, 연준을 그런 이유, 핑계거리로 또 삼은 거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네. 하여튼 이거와 관련해서는 참 설왕설래 말이 많아가지고 네. 예. 근데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막상 2003년인가요?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 텐트럼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있었을 때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때 주가가 많이 빠지기는 했었잖아요. 하지만 얼마 후에 다시 상승하면서 오히려 전고점 그 이상으로 상승했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일시적인 어떤 실제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이 시작이 돼도 일시적인 어떤 충격은 있겠지만 결국은 더 오르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 시장은 주식시장은 기업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이익이 올해도 상당히 좋을 것이고 이미 1분기는 미국 전체로 S&P 5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작년 동기 대비 50% 이상 올랐습니다. 빅테크는 90% 올랐고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좋고 그래서 올해 내년 이익이 다 좋을 걸로 보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을 보면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즘 제일 많이 쓰는, 저도 학교에서 이제 오늘 이따가 점심 때 수업하면 쓸 텐데, 줌이라고 되게 각광을 받던 그 커뮤니케이션 회사 같은 데는, 고점 대비 주가가 50% 하락을 했고, 테슬라 같은 데는 37% 하락했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은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평균 주가가 한 5에서 10%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건전하게 지금 조정을 받는 과정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단단하게 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 이익이 뒷받침이 못 되면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할 수 있지만, 기업 실적이 좋으면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은 보일 수 있겠지만, 뭐 제 생각엔 장이 망가지거나 장이 여기서 20% 빠지는 그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가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좋은 기업인 좋은 경우에는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을 했으면, 특히 이제 1분기 실적들이 다 나왔으니까 이제 펀디멘털을 저희가 체크할 수 있겠죠. 실적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경영진이 2분기나 올해 전반적인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를 했는지, 그런 걸 보고 확신을 가지면 좀 더 저점 매수로 하면 평균적인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우려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심리적 갈등, 그 다음에 이 시장의 어떤 혼조세, 이것이 나라별로 좀 다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투자자별로 뭐냐면, 왜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자꾸 드는 거거든요. 이게 단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악재가 글로벌리 뭔가 있기 때문에 해외 정보가 빠른 투자자들이 이 한국과 대만 같은 이 신흥국에서 막 매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현역으로 한참 활동할 때랑 또 요즘 이제 바뀐 게, 요즘은 이제 기계 주문이 많습니다, 외국인들. 그래서 그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다고 저희가 뭐 좋게 판단할 필요도 없고,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고 나쁘게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머징 마켓에서 유동성이 제일 많은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까지 치면 20-30조씩 매일 거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가 전 세계 포트폴리오 아니면 이머징 마켓 포트폴리오를 해지하기 위해서 한국 주식을 팔 수도 있고, 꼭 한국을 나쁘게 봐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동일하게 삼성전자 주식이 제가 체크해 봤더니 외국인 지분율이 58에서 한 54% 미만으로 내려왔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 시장을 파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의 한 3분의 1 가까이 되니까 이제 같이 매도가 되는 그런 맥락이지, 펀디멘탈을 보고 한국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 펀디멘탈을 보고 삼성전자가 고평가돼서 그렇게 매도하는 거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다시 또 외국인이 순매수로 뭐 몇 조 원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한국 시장을 엄청나게 좋게 본다고 저희가 단정 짓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너무 그걸 갖고 방향성을 저희가 예단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면서 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렇게 폭락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폭락이 아니라 많이 이렇게 가격이 자꾸 하락을 하는 것이지? 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심지어는 이제 감정이 상한 분들은 이거 기관이 자기들 물량 떠넘기려고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는 달콤한 단어로 개미들 꼬셔가지고 물량 떠넘긴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창에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지금 고점에서 한 17, 8% 이제 대만의 그 경쟁하는 TSMC도 비슷하게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2분기, 3분기도 실적이 좀 좋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체로는 뭐 삼성전자는 한 40% 이상 이익이 증가할 걸로 보이고, 내년에도 한 2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서 저는 펀디멘털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은 일단 시장의 어떤 변동성일 뿐이지,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랑 이제 연계시켜서 보면, 주가가 작년 초에 이제 4만 원 초반대에서 6만 원을 거쳐서 8만 원, 9만 6천 원까지 갔었죠. 근데 이제 9만 6천 원을 놓고 올해 펄을 보면 그게 한 15배, 16배쯤 됐습니다. 네. 그래서 미드 사이클, 전체 이제 바닥에서 픽 사이클을 가는 중간 과정인데 너무 좀 고평가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펀디멘털한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8만 원 정도 수준이면 올해 기준 삼성전자의 퍼가 한 13배, 14배 정도인데,
결국 이제 하반기로 가면 한 두세 달 후죠. 하반기로 가면 올해 이익뿐만 아니라 2022년 이익을 좀 더 그 면밀하게 관찰하고 주가에 반영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 기준으로는 퍼가 11배, 12배 정도거든요. 네. 이거 상당히 매력적이고 저평가돼서 그런 시각,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롤링 기준으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가면서 그 다음에 이익이 반영이 되거든요. 미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내년 이익이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이제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왜 미국서부터 보면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그러니까 또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대만 폭락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주가가 너무 급등을 해서 물론 이제 헤지펀드들이 이렇게 또 급등을 하면 위에서 공매도를 쳐서 네.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만 원이 넘었으면 삼성전자가 퍼가 15, 16배여서 좀 부담을 느껴서 일부 이익 실현을 하는 투자가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음모론 내지 그런 부정적인 거는 좀 근거가 없고, 오히려 펀더멘털하게 보면 애널리스트들의 최근 분석 자료나 회사에서 나오는 걸 보면 나쁜 건 없고 오히려 더 긍정적인 뉴스가 호재가 악재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참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요. 요즘 대만이 그렇게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날. 이게 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을 발견한 싱가포르의 헤지펀드들의 공매도 공격이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싱가포르에서 이제 제 개인 헤지펀드를 한 거의 18년, 19년 전에 운영을 했죠. 근데 싱가포르이 약간 아시아 헤지펀드의 메카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홍콩은 제도권의 큰 은행들, 증권사들의 아시아 본사들이 대부분 홍콩에 있고 IB 하는 특히 이제 중국에 가까워서 그렇고, 싱가포르는 헤지펀드들이 특히 이제 싱가포르 정부가 아주 유연하게 정책을 해서 신고 의무도 간소화하고, 그래서 일본계 헤지펀드, 아시아계 헤지펀드, 인도에 특화하는 헤지펀드, 이런 여러 헤지펀드들이 본사 내지 운영하는 허브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데, 특별히 싱가포르 돈이 관여한 건 아니고, 제 생각에 싱가포르에 이제 베이스를 둔 헤지펀드들이 대만 주가가 일부 고평가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좀 급격하게 늘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부 공매도를 실현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의 어떤 일부 돈이 한 것보다 아시아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헤지펀드들이 대만이 어떻게 보면 되게 그동안 경제의 펀더멘털도 좋았고 코로나에 거의 타격을 안 받은 국가였거든요. 그런 그렇죠. 면에 있어서는 주가가 한번 휘청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공매도를 좀 실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요즘 자주 섞인 뭐라 그럴까요? 말들 하시는 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또 대만이 빠질 때 중국은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중국이 빠질 땐 중국 영향받고, 이제는 대만이 빠지면 대만 영향받고, 중국이 올라갈 땐 영향 안 받고, 예. 이건 도대체 이러다가 저 중동지방 영향까지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예. 분들인데, 예. 이게 아무래도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기 네. 때문에 예. 서로 연관성이 좀 있는 예. 걸로 봐야 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대만하고. 예. 네, 근데 하여튼 말씀 들으니까 일단 우리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이 반도체,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안심해도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드니까, 예, 예, 이거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